안녕하세요. 센차 EXJS 7 버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컴포넌트를 확장해 보는 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MBVM 아키텍처와 MVC 아키텍처의 어떤 좀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수정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좀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만 이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쓰기 전에 어떤 공통된 속성은 그대로 속성을 만들어 놓고 일반적인 개발자는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다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제가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에 위젯을 만들어 놓고요. 예, 폴더에 제가 위젯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현재 이제 프로젝트가 exfrm으로 되어 있죠. exfrm.view.widget. widget의 그 폴더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죠. view widget.ex 텍스트 필드라고 해서 확장된 텍스트 필드라고 이름을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어스 확장을 상속을 ext.form.field.text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엘리어스명을 줄 수 있죠. 얘의 간단한 엘리어스명입니다. 그럼 widget. ex 텍스트 필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져다 쓰면 일단 상속을 텍스트로부터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텍스트 필드의 속성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곳이 이제 제가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위젯 테스트라고 그래서 exalpharam.view.test의 위젯 테스트라고 하는 화면으로 뷰 컨트롤러, 뷰 모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위젯 클래스 컨트롤러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고 위젯 테스트 모델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메뉴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메뉴에 위젯 테스트에서 exfrm.view.test.widget 테스트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띄우고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제 위젯 테스트를 호출하면 이제 화면이 뜨죠. 현재는 화면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써봐야죠. 위젯 테스트에서 방금 만든 ex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JS required를 해줘야 되겠죠. exfrm.view.widget.ex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상속을 required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required가 됐고요. 얘를 이제 가져다 쓰는 거죠. 여기다 items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엘리어스명으로 부를 때는 ex 텍스트 필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 에러가 나네요. 예. 테스트가 아니고 저희가 경로를 좀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위젯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뭔가 텍스트 필드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죠. 일단 상속을 받으면 기존 속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커스가 가면 여기에 색상이 약간 색상이 바뀌고 포커스가 나가면 흰색이 돼야 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구현을 공통적으로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포커스를 받을 때 색상이 바뀌고 하는 걸 일일이 개발자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어떤 한 관리자가 해당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른 개발자는 그걸 끌어다가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에 기능을 부여하면 되는 거죠. 약간 좀 소스를 좀 제가 복사를 해서 좀 넣겠습니다. 이를테면
리스너스라고 하는 걸 하나를 넣을게요. 리스너스하고 여기다가 포커스가 올라갈 때 컴마가 빠졌네요. 포커스가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될 때 이렇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포커스가 올라갈 때 얘의 색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의 set text field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his.set text field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속성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여기에 원래대로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포커스를 받으면 색깔이 바뀌죠. 나가면 포커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얀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개발자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제 설명이죠. 중앙에서 한 관리자가 위젯들을 관리하면 다른 개발자는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기능을 조금 더 넣어보자면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EX 뭐 텍스트에 얼라인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EX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제가 하나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EX 얼라인을 right라고 하겠다. 디폴트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서 이제 EX 얼라인 속성이 있겠죠. 얘가 보통 이제 left로 텍스트 얼라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얘를 어떤 속성 right로 주면 디폴트로 오른쪽으로 텍스트가 정렬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init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우리가 init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제 init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써야 될 게 부모한테 이제 다시 콜 페어런트를 해줘야 됩니다. 콜 페어런트 해주고 여기가 아규먼츠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아규먼츠라고 하는 건 상위 여기서 받은 펑션에서 받은 함수거든요. 파라미터들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콜 페어런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EX 얼라인 속성을 right로 했다. 그러면은 텍스트 얼라인을 이제 오른쪽으로 정렬하겠다. 이런 걸 하나 넣겠습니다. if 뭐 this라고 해도 되죠. 미를 괜히 썼네요. 예, 미점 EX 얼라인이 right다. 만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미점 set field 스타일이 텍스트 라인 right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이 되겠죠. 이걸 이제 호출하는 부분에서 속성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EX 라인을 right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부여돼서 속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다시 리프레시를 하고 잠깐만요. 네, 텍스트 얼라인이 right가 아니고 여기가 텍스트 얼라인 right 이렇게 되겠네요. 네. right를 하게 되면 텍스트 얼라인이 right가 돼서 다시 정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글자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빼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공통된 사용자가 이렇게 쓰게 되면 다른 사용자는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은 아까 init 컴포넌트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콜 페어런트를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속성은 그 위에서 정의를 해도 되는데 만약 화면에 뿌려졌어요. 돔 같은 게 생성이 됐어요. 그런 걸 제어하기 위해선 콜 페어런트 아래쪽에서 만약 돔을 제어한다거나 화면이 만들어지고 제어해야 된다. 면 이 아래쪽에서 해야 됩니다. 콜 페어런트 위에서 하시면 에러가 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ow to value라고 하는 게 있고요. low to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우 밸류가, 그러니까 화면에서 입력된 값이 실제로 밸류로 어떻게 세팅이 될 거냐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value to row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set value를 냈을 때 그 value 값이 화면에 어떻게 뿌려지느냐가 이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다 한번 값을 넣어보세요. 이를테면은 value to row에서 어떤 값을 받았는데 화면에다가 여기다 return 뭐 value 플러스 changed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값을 셋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레퍼런스 테스트 하고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벤트는 핸들러. 자, 이렇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읽어다가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로 해서 lookup reference 테스트였죠. test.set value에서 여기다 값을 뭐 한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이 되면 아까 우리가 input 텍스트 필드에서 입력된 값을 change를 시켰죠. value to row는 set value 된 그 value 값을 화면에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반대로 row to value는 화면에다 우리가 뭔가를 입력했을 때 값을 가져오는 때 change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date 필드 같은 걸 쓰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변경을 누르겠습니다. 변경을 누르면 한글 changed 됐죠. 우리는 set value에서 한글만 넣었는데 changed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changed까지 같이 붙었죠. 이게 어떨 때 유용하냐면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단순히 제가 changed만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뭐 유용성을 이렇게 따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넣었을 때 보통 세 자리죠.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화면에는 슬래시가 붙어야 된다. 마스크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값을 get value에서 했을 때는 10자리 언더바가 없는 슬래시가 없는 10자리만 읽어야 된다. 이럴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value to row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value to row니까 얘는 이제 set value 할 때도 10자리를 입력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화면에는 이렇게 뿌려지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화면에서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우리가 get value 했을 때는 00000 이렇게 받아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low to val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필드류 쪽은 제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메소드가 뭐가 있냐면 get submit value예요. get submit value.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이제 화면에 있죠. get value에서 뭔가 어떤 값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폼 서밋을 하잖아요. 폼 서밋을 할 때 어떻게 보낼 거냐, 이 값을 어떻게 보낼 거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밸류가 넘어가겠죠. 밸류가 날아가는데 밸류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은 텍스트 필드지만 데이트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트 필드 서버 달리면 어떻게 되죠? YYYY MMDD를 받고 싶은데 YYY MMDD가 아니죠. 이 뒤에 계속 붙죠. 포맷을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들이 그 뒤에 뭐가 붙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필요 없어요. 8자리만 보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8자리로만 빼서 쓰면, 변경해 놓고 리턴을 해주면 이 8자리가 서버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닛 컴포넌트에서 뭔가 설정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속성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속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컴포넌트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